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빚폭탄 대한민국 파산 위기, 은행 35% 부도, 서울 10억 붕괴. IMF와 국제기구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위험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파산에 몰릴 곳이 은행 35%나 됩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빚이 GDP 대비 300%에 육박하며 다중채무자, 소상공인, 영끌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평균 매매가는 10억이 붕괴되면서 2차 하락 징조와 맞물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빚폭탄 대한민국 파산 위기, 은행 35% 부도, 서울 10억 붕괴. 자, 이게 IMF 때 이렇게 터졌을 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세계 재계 14위 한보그룹 부도, 26위 선미그룹 부도, 그 다음에 진로그룹도 망하고, 보면은 삼립식품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도 부도 나고, 세계 4위 기아그룹 부도됐고, 미도파 모 기업 부도났고, 그 다음에 쌍방울, 화이신청, 그 다음 진짜 부도 혜태제과가 정말로 이때 부도가 났죠. 정말 그때 당시에는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뉴카도 화이신청 결국은 부도 나는 거죠. 뭐 온누리의 여행사 부도, 심지어는 금융기관 고려증권, 그리고 한라그룹, 건설사 청구그룹 부도, 기타 뭐 삼양식품, 대농그룹, 마침내 이 대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말로 큰 기업들이 부도가 났었어요. 기업이 크다고 부도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건전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큰 기업도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재계 4위 대우가 부도 났다. 이거 엄청나게 파장이 컸죠. 그런데 그게 지나간 약 26년 전의 일이 아니라 또 위험하다고요. 여기 볼까요? 자, 빚폭탄, 대한민국 파산, 채권 대폭락, 빚의 대폭발. 이대로면 경제위기, 한국은 무방비. 아예 그냥 대놓고 나라 망할 것처럼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빚폭탄 한국 파산. 먼저 부채 비율. 가계부채 105%, 가처분하고 임대까지 포함하면 300%예요. 어마무시하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 전세 이런 제도. 세계 1위. 기업부채 124%, 외환위기 때보다도 좀 높아요. 기업. 세계 3위예요. 정부부채 54%로 아직은 무난한데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 부채예요. 자, 민간 파산, 빚 못 갚는 대출자가 무려 171만 명, 8.7%. 대출 받은 사람 중에 8.7%는 아예 빚을 못 갚아요. 세 곳 이상 대출,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돌려막기, 이걸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자, 이분들 비중이 448만 명.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거의 20%, 30% 가까이 되죠. 20% 넘는 사람들이 다중채무자예요. 법인 파산, 작년에 600건인데 올해 9월 현재 1200건. 자영업자도 1년으로 따졌을 때 2만 건이 5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올해 2배 이런 식으로. 은행 부도, 스태그플레이션.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금리는 뛰는데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은 최저야. 물가는 올라가는데. 진입시 은행 35% 부도. 자,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 35% 못 버팁니다. 1금융권도 거기에 포함됐겠죠. 자, 연체율. 미국 10년물 국채가 5% 무려 지금 16년 만에 최고로 지금 진입했는데 1금융 대출 상단이 8%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미국 모기지론도 8% 정도 되죠. 연체율 2금융권 무려 5에서 6%입니다. 1금융권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특히 이게 문제인데 카드 리볼링이라고 있어요. 7조 원입니다. 리볼링 잔액이. 자, IMF, 한국경제위기, 제2 IMF 우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IMF 한국위기. 자, 대기업, 은행, 증권보험, 카드사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대기업들, 12대 대기업. 여기 좀비 기업이라고 제가 그랬죠. 3년 내내 좀비 기업이었어요. 조금 벗어나고 있는 곳이 쿠팡입니다. 자, 쿠팡은 조금 개선되었어요. 많이. 한국 GM, 쌍용차, 폭스바겐 코리아, 삼성중공업, 쿠팡, 현대산업중공업, 우한형제들, 호텔 롯데, 롯데쇼핑,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판매, 아시아나항공. 은행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79개 단기 순손실 무려 962억 원이에요. 79개가 손실. 새마을금고 연체 6.1%, 천문학적이네요. 금융부실이 제일 심하고 뱅크런도 났던 곳이죠.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PF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새마을금고처럼. 증권보험, 카드사,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이 16% 초위험 단계고요. 증권사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거 잡지 마세요. 주식도. 보험사, 홍콩, 뉴욕, 파리, 상업용 투자 유치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위기를 맞고 있어요. 보험사가. 카드사? 아까 7개 위험지수 44, 카드 대란 수준. 카드 지금 연체율이 엄청납니다. 자, 은행 35%가 부도 위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이제 진입할 우려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글로벌 은행 30%는 취약. 말이 좋아 취약이지 부도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35% 부도 위험. 자, 은행. IMF가 금융사 29개국에 900곳의 은행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35%가 부도납니다. 미국 고금리, 강달러 이게 가장 심해요. 미국이 고금리하고 강달러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유가, 물가, 전쟁, 삼중고까지 터졌으니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상당히 불리하겠죠. 신흥국, 개발도상국 특히 이런 나라들이 취약합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연쇄부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신흥국 그 속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연쇄부도. 예전에 1997년 IMF 때도 연쇄부도 났잖아요. 고금리 위험. 미국 24년 고금리 지속되면 파산이 속출될 겁니다. 미국도 파산이 속출되지만 미국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아예 그냥 파산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채 이거 보면은요, 우리나라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을 닮아가요. 금리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자, 미국 금리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모기지 8%, 한국 주담대 최고 8%.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이 문제예요. 중소상인이라든가 뭐 소상공인, 뭐 다주택, 자, 뭐 그 다음에 영끌, 아무튼 다중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에요. 카드 리볼링이라고 있습니다. 카드 리볼링 잔액. 여러분들 카드 못 갚으면 연체 되잖아요. 그게 다음 달 이렇게 쌓인 것들 있죠. 이 잔액이 카드사 리볼링이 7조에 무려 전년 대비 11.4% 증가. 그리고 여기에 살인적인 고금리 18에서 20%. 18에서 20% 고금리. 여러분들 이 고금리로 금리 대출 못 받으면 이렇게라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비중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무려 35.8%가 18에서 20% 고금리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거의 엄청난 비율이죠. 이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리볼링 2월 비중 65.4. 그러니까 이번에 갚지 못하고 다음 달로 그냥 넘어가는. 여러분들 카드 돈 안 넣어놓으면 다음 달로 넘겨가잖아요. 그게 자꾸 연체가 되면 이제 나중에 왜 문제가 되고, 그게 65.4%예요. 65.4. 연체율은 3.2%. 뱅크런 사태, 금융권 손실 확산, 인터넷 확산, 불안함이 자꾸 증폭되는 건데,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부풀려져 가지고 자본 이탈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부실 정도보다 오히려 소문에 의해서 짧은 기간에 1금융권도 파산할 수 있어요. 뱅크런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1금융권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뱅크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돈, 내가 10억, 100억 이걸 갖다 한 은행에 딱 묶지 마세요. 5대 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이쪽에 좀 골고루 매치시키세요. 하나 은행에 한쪽으로 이렇게 밀집되면 바로 이런 일 터져요. 보상 비율은 5천밖에 안 돼. 5천만 원밖에. 그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자, 이제 부동산 강력 하락 징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집값 반등 끝났다. 확 꺾인 거래량, 데이터엔 추가 하락 신호도 지금 나온대요. 부동산이 올 겨울에 잠깐 찬바람 불 거라고 저도 얘기는 했지만, 자, 얼마만큼 과연 마이너스로 전환될 건지 또는 얼마만큼 빠질 건지, 지금 전체 분위기는 안 좋은 쪽으로 약간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력 하락 징조, 거래량 급감. 9월 서울 3,000건에서 1, 2천 건으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커졌어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세 자릿수 몇백 건대인데 제 생각은 1, 2천 건까지는 갈 것 같아요. 매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9월 3만 건에서 7.5만 건, 엄청나게 늘어났죠. 하락 거래 볼까요? 자, 8월달 최저치 이후, 즉 8월달이 제일 집값이 지금 비쌌어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내려간 거래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위험한 곳. 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폭락한다면 어디가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지금 바닥치고 회복을 꽤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떨어진다. 답은 나왔습니다. 서울은 특급 지역이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한강변 일대. 왜? 많이 올랐고 신고가 찍고 비싸니까. 자, 그 다음에 경기의 고가 아파트. 경기도에 고가 아파트 어디에 밀집됐어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런 데 많이 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회복률이 높은 곳도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들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회복을 한 곳들이 어디예요? 바로 동탄, 투, 송도, 미사, 유래 등 2기 신도시 택지지구. 바로 이런 곳들이 위험합니다. 자, 미국도 지금 하락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미국 월가 메스먼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2024년 경기 침체. 지금 2024년에 다 집값 폭등할 것처럼 상승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만나면, 이게 장기화되면, 자, 미국의 집값과 주가는 폭락할 우려가 크다. 자, 불안전한 세계 경제가 그걸 대변해줘요. 무조건 불확실하면 안 돼요.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좀 앞이 보이거나 안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난무합니다. 유가, 물가, 전쟁 또는 각 은행, 기업의 부도. 자, 부동산 하락장을 좀 봤더니 예전에 90년부터 93년까지 이때 86년부터 2022년까지 40년 하락장을 한번 봤어요. 국내 문제가 보통 2, 3년 떨어지고 해외 문제는 3에서 5년까지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봤더니 일본 보세요. 자, 90에서 93년 해외 일본발.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간 부동산 폭락했고 우리나라는 한 4년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2번 있죠. 97년이에요. 97년에 좀 파란색 많이 보이죠? 딱 짧은 기간이지만, 자, 2차 하락장은 처음에 97년에서 99년, 약 2, 3년. 국내 IMF발 부동산 폭락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IMF. 그 다음에 3차 하락. 2003년에서 2005년. 보시면 2003년, 2005년. 이 사이에 약 2년 정도 되는데 국내 카드 대란발 부동산 폭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4차 하락장.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기 쉽겠죠.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약 5년 정도 떨어졌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 떨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4차 하락장 2010년에서 2014년 5년. 경기도 인천은 2019년까지니까 10년. 이거는 해외로 인해서 터졌는데 미국발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서 연동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14년부터는 뭐 날라갔죠, 집값이. 그러다가 이제
5차 하락장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2021년 말 2022년부터 자, 몇 년까지 올해는 반등했습니다. 집값이. 그러면 하반기부터 떨어지면 W자 모양인데 과연 하락의 연속이라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해외 코로나, 금리 인상발 폭락. 자, 아파트 평균 거래 10억 분기됐다. 오늘 타이틀인데 볼까요? 여기 95, 90에다가 거의 12억 정도까지 집값이 찍었다가 쭉 내려가는 거 보세요. 매매 등 거래량이 점점 금액이 10억도 붕괴되고 낮아지고 있고, 여기 보면 10년간 총 주택수 보시면 주택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들 주택 1510만 호입니다. 총 주택수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무려 489만 호나 증가했는데, 오른쪽 보실래요? 자, 증가한 402주택 10년간 489만 호를 증액했는데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 차지했어요.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주택자 248만 호나 증가해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700만이에요. 700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택이 약 1300만이라면 다주택자가 700만, 거의 반절을 갖고 있는 거, 반절 이상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주택은 계속 모자란다. 안 모자라요. 집은 남아돌입니다. 경기도 인천 맨날 신도시 짓잖아요. 새 아파트도 남아돌아요. 이렇게까지 신도시를 많이 짓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보면 돼요. 자, 주담대 금리 8%, 미국채 10년물 16년 만에 5% 돌파.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가계대출, 잔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각각 늘어나고 있는데,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7월 2일자, 예전에 2007년 7월 2일자 자 5%를 찍었는데 이번에 23년 10월 19일 날 5%를 찍었네요. 이거 보시면 미국 국채 10년 상황입니다. 여기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거 보죠? 보이죠? 자, 이 박스권. 우리나라도 보자고요. 약간 미국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좀 출렁거림이 심한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는 미국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대 시중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세상에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이 20%도 채 안 됩니다. 자, 그것도 18.18이 17대. 이렇게 17.24가 16%. 이렇게 4대 은행, 국민은행만 빼놓고는 자기자본 비율이 21년 대비 22년에 줄어들었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주가 대폭락.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만 왜 주가가 폭락을 했을까? 지금 고금리니까 다른 나라 주가 지금 폭락했겠네? 천만에요. 자, 여기 코스피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거의 3,400 찍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저점에 근처네요. 진짜 폭락했네요. 지금 2,366이잖아요. 고점 대비 지금 1000 이상이 빠졌어요. 3분의 1이. 그런데 자,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지수가 폭락했다고요? 자, 이 코로나 때 찍어낸 거나 지금이나 차이 안 나요. 보세요. 횡보야, 횡보. 벌써 다르죠? 얘는 확 떨어지는 느낌이죠? 초록색이. 여기는 횡보. 그 다음에 독일도 보세요. 똑같아요.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대만? 그래요. 대만 한번 보자고요. 꼭지하고 코로나 때 꼭지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이 가장 커요. 기준 금리 동결. 그래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외국이 미쳤다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투자하겠어요? 자기 나라 국채에 투자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5대 은행이 이금융권보다 최고금리, 어떻게 여기 보세요. 연 최고금리 보면 국민은행 10%, 6, 11, 7, 5, 5, 4. 지금 하나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4에서 10%까지 최고금리를 주네? 물론 적금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주겠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줘버리면 이금융권 어떠라고? 이렇게 주는 까닭은요, 그만큼 시장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이렇게 갑자기 치솟는 거 보세요. 10배 가까이 치솟아 버렸죠.
자, 세계 핵폭탄이 터진 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흐름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물가와 유가, 전쟁과 금리 어느 하나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